이번 본경선에서는 60%를 넘어 70%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바일 투표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던 겁니다. 윤 후보님은 짱겠지만 398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분이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 1, 2위예요. 이재명을 공포에 휩싸이게 할 뉴스는 원희룡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7위인데요. 1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결선 투표가 사실 오늘부터는 당원 모바일 투표고요. 수요일부터는 여론조사에 돌입을 합니다. 어제 열린 잠시 좀 전에 만나본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신경전이 꽤 치열했습니다. 저희가 긴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장구팔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재명 이기는 후보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를 찍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문재인 정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 윤석열입니다. 흠결없고 리스크 없는 원희룡만이 이재명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부인과 장모의 온갖 비리 의혹, 막말, 망언에다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정책도 토론도 준비 안 된 후보로는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그러게요. 운명의 한 주가 월요일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질문은 홍준표 캠프의 이현주 의원님께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선제 공격으로 398 후보다 윤 전 총장을 직접 홍 의원이 겨눴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젊은 층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확실히 우세하다. 현장 분위기도 그렇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아, 네.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은 뭐 아주 뜨거워가지고 난리법석에 나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예. 또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과거에 이렇게 맘카페,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권 지지층이 많았잖아요. 맘카페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맘카페에 계시는 한 3040 그런 어머니들조차도 저는 뭐 그냥 와 계신가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도권 신도시 이런 데 가면 홍준표 후보하고 사진 찍고 싶어서 막 난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덕분에 이제 저까지도 같이 원래는 저를 되게 싫어하신 분들이었는데 홍준표 후보 옆에 있으니까 이현주도 좋다 이러면서 네. 그런 현장 분위기 본인도 왜 갑자기 본인을 자책하십니까? 뭐 그러니까 그만큼 홍준표 후보에 대한 바람이 좀 심상치 않다는 아니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업보가 있었거든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탈을 하고 중도층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또 불신이라든가 또 비호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도 싫고 저기 윤석열도 싫은 또 이런 중도층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바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반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또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신조 꿔준표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러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 꿔준표 윤석열 캠프에서 뭐 이런 신조를 좀 만들려고 회의를 좀 많이 하신 겁니까? 굳이 회의에서 만들 이유가 없고요. 그냥 여론조사 데이터만 보면 나오는 건데 특정 여론조사 한 가지만 가지고 저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여론조사에서 꾸준하게
이 홍준표 후보 지지층의 약 40% 이상이 민주당의 정권 연장에 찬성하는 응답을 한 분들이고 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응답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 지지층이나 정권 연장 바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뽑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이 당원 투표를 정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현장 분위기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윤석열 후보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죠. 그리고 오늘 홍준표 후보가 지금 대구 서문시장 똑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책임 당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TK의 심장부라할 수 있는 서문시장에 모인 인파, 사진, 뭐 어느 쪽에 사람이 더 많았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진만 봐도 정권 교체를 강하게 열망하는 국민들이 어느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지는 명확관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예. 네. 뭐 어쨌든 이제 뭐 역선택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본선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결국 이기려고 후보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중도층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이탈한 층들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보를 가지고는 본선 나가서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2030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개사과 사건이라든가 전두환 발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본선 경쟁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사실 이 중요한 거는 예. 양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포함해서 물어보는데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는 본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참고로 가장 최근 발표된,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의 양자 대결에서는 예. 오차범위 내지만 윤석열 후보만 0.1%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여론조사를 굳이 말씀을 하시면 지난주 일주일 동안 한 10개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예. 이 10개 모든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겼고요. 또 오늘 문화일보에서 또 발표된 것도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거의 10%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방송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거든요. 네. 상당히 불이 붙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뭐 예, 준비된 소식이 굳이 많으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예, 네.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 여론조사가 왜 있냐라고 했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아니 비호감도는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가 제일 높지 않냐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호불호가 강하다. 유승민 전 의원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원들에게 당부를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어제 일단 말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책임당은 투표가 제일 급합니다. 책임당원들한테 전화해 주시고 그래도 내 고향 사람들이 찍어 주셔야지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고향에 보훈을 하지요.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셔가지고 빨리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시고 그리고 그 당원들한테 좀 전화해 주십시오.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보다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들리느냐 하는 걸 더 중시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실망하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청자분들은 금요일에 막상 뚜껑이 열리기 전에 현장 분위기, 캠프 분위기는 어떤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것 같아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당원 투표에서 한 두 자릿수 정도 벌어지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종합적으로 한 10% 넘는 두 자릿수 이상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방식의 여론조사건 상관없이 보수 적합도 조사,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투표할 수 있는 그 조사에서 가장 많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뒤처질 때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까 예를 들어주신 이 문화일보 조사에서도 9%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보통 20% 이상 차이가 나고 아무리 적게 차이가 나도 15%가 납니다. 문화일보 조사에서는 19%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왜냐하면 적용 비율이 5대 5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에 가까운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지난 전당대회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훨씬 더 많이 지지했었는데 실제로 당원 투표에서는
이 당심을 받는다고 평가받았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원 투표에 한해서는 승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어떤 20% 가까운 차이가 실제 전 당원 투표에 들어가 보면 20% 이상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분들이 8월, 9월에 입당한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7월 30일에 전격 입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분석하기로는 8, 9월에 입당한 분들은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을 기다렸다가 윤 후보가 입당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자 입당한 분들이 아무래도 다수를 차지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싶어서 예. 1, 2차 당원 투표에서도 많이 이겼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던데 그것보다도 플러스 알파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기대하고 분석하는 중입니다. 장현철 평론가님이 인용해서 언급하셨던 여론조사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한꺼번에 한 번씩 만나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홍준표 캠프에서는 네. 당심은 그렇다 치고 여론조사 민심에서는 뭔가 홍준표 의원이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네네네. 캠프 분위기는 그쪽 당심도 민심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투표일이 다가오니까 우리 예를 들면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좀 지지하시던 6070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동안 사실은 이게 이제 예전에 윤석열 후보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길 때 예. 그럴 때는 이제 이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그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뚝 대안으로 홍준표 후보가 섰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냥 단순히 대안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훨씬 더 확장력이 있고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일선상에 놓고 냉철하게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실언 또 어제도 개시경 발언까지 또 나와가지고 또 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구날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실수가 이 실수가 아니죠. 가치관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예. 앞으로 본선을 갈 때 불안해서 어떡하겠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국정 운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윤 전 총장이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선 국회의원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다 보니 불안하니까 막상 표를 찍을 때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홍준표 후보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저 사람은 크게 궤도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우리가 이 정권 교체 예. 민심을 다 오롯이 받고 또 젊은 층이라든지 중도층도 업을 수 있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자.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또 예. 실제로 지난주에 여론조사에도 보면 어쨌든 일부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예.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추세인데 홍 후보는 어쨌든 상승세, 여론과 당원 모두가 그리고 윤 후보는 하락세, 이 추세는 이렇게 이 추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는요. 만나기만 하면 날이 서 있는 홍준표, 원희룡 두 후보 사이의 공방도 오갔습니다. 영상을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 좀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요. 역겹다고 하셨던데. 옛날에는 역겨웠죠. 아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아까 이제 마음이 좀 상하셨던 분인데 제가 뭐 유감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과한 것 같아서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어제 TV 토론에서 이 발언 꽤 주목을 했더라고요.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역겹다는 표현에 내가 좀 과했다. 빈 깡통 같다. 두 사람도 이렇게 공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 일방적 이제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아버지의 라이브 방송에 깜짝 등장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도 이제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유승민 후보 딸 유담입니다. 정말 막바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버지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함께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요. 오빠,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끝까지 지치시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잘 보조하겠습니다. 네, 아빠 화이팅!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총력전일 텐데 이현정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김건희 씨와의 결혼, 대통령 되기, 뭐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주말새 출연해서 답은 무조건
대한민국 남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자로 답할 수밖에 없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모님과 결혼하기. 최근 윤석열 캠프에서도 김건희 씨가 언제 한번 공개적 행보를 할지 좀 고심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 뭐 두 분의 경쟁이 참 뜨겁습니다. 뭐 며칠 뒤면 이제 결과가 나타날 텐데요. 예. 항상 이때쯤 되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드러나겠죠. 어쨌거나 이제 이 부인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후보의 어떤 가정적인 문제, 이게 안정적인가 아닌가.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퍼스트 레이디가 앞으로 된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문제도 이제 본선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 후보 되기를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아마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 지금까지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거는 더 이상 하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했지만 어쨌거나 후보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뭐 대중들한테 일단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또 홍준표 후보 부인 이순삼 여사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지금 워낙 또 후원회 회장으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당원들 상대로 뭐 교육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플레이로 사실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 두 분의 이 경쟁 자체는 이제 물론 이제 5일 되면 끝나겠지만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본선 가서도 이 부인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하나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일 국장, 그래서 홍준표 캠프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뭐 리스크 혹은 위험이 좀 적은 영부인 퍼스트레이디감을 찍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실제로 홍준표 캠프에서 준비한 SNS 이런 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선 전국에서 영부인 그 후보들은 잘 나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몰라 우리 사회의 어떤 유교적 전통이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또 너무 나섰다가는 이제 역풍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홍준표 캠프 전략 분석 실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예.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을 영부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뭐 다분히 그래도 우리 홍준표 후보 배우자가 제일 낫지 않아 이런 주장인 거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배우자는 지금 소송 문제에 걸려서 이 논란이 있고 또 이제 김혜경 이재명 후보 배우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해경공 김씨 논란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논쟁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걸 내세워서 이게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보 부인까지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더 경쟁력 있다 이런 걸 앞세우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여기서 이제 이현주 의원하고 장혜찬 평론가 두 분이 붙는 걸 보니까 예. 야 정말 뜨겁구나. 그리고 투표율도 높은 거 보니까 근데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예. 재밌고 이런 것이 오히려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의 지지도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꼭 나쁘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자칫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이 윤석열 캠프가 공천권을 무기로 지역 당협위원장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공천 협박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제보받은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박성민 위원장이 각 당협위원장들에게 수십 명을 모아 인당 500명씩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발송하게끔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게까지 하는 치밀한 조직선거 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20, 30년 전에 잘못된 행태죠. 그런 사람은 지방선거 공천 추천권을 박탈을 해야 돼. 두고 보십시오. 내가 그래 안 하는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저희 캠프에 그 무슨 공천 가지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만한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제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에 윤석열 캠프의 중진 의원이 매일 아버지에게 독촉 전화를 해서 공천을 빌미로 윤석열 후보 당원 투표 득표율이 높게 나오도록 하고 강요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직접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고 홍준표 캠프에서 구역질 나는 구태 활용점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고소장까지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선거 열기가 치열해진다고 해도 이런 흑색 선전으로 당 중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처벌한다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음 선거 어떤 경선이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 공작이 횡행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서울대 동문 사이트에 올라온 글의 원문 지금은 삭제됐지만 한번 읽어봤었는데 처음 시작은 우리 김종석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다가 글이 쭉 진행될 때는 본인이 당협위원장인 것처럼 저희 당협위원장들이라면서 주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한 공작임이 확실한 글로 보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사실이고 자신이 있다면 이 문제를 더 키워서 권성동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을 충분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게 화제가 되고 기사가 되니까 글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사화했던 기자분 같은 경우도 이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사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익명 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글 올린 것들이 다 기사화가 되고 사실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공작이나 역공작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엄하게 한번 따져보겠다는 입장까지는 저는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명 대변인께서 이 권성동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당의 중진들인데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부분이나 이 구역질이 나는 구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 경선 열기가 정말 치열한 것은 알겠지만 이 같은 당 주자나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서 조금 도가 넘는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지나친 비판과 지나친 비난에 가까운 인신공격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별로 좋게 평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